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보다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느낌이 드시나요?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특별히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몸이 무겁고 피로가 잘 안 풀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변화들 흔히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느낌들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얻으실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이런 변화가 우리 몸에서 생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일상에서 어떤 작은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셋째,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꿀이라는 아주 익숙한 재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꿀이 무슨 마법의 약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오늘 포인트는 몸의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서 특별히 이상 없으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내 몸은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 수치상으로는 정상 범위인데 아침마다 얼굴이 푸석하고 발목이 붓는 느낌이 들고 소변색이 예전보다 진해진 것 같고 이런 경험 결코 드문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콩팥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콩팥은 쉽게 말해서 몸속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해요.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한 물과 영양분 다시 몸에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콩팥이라는 기관은 문제가 생겨 한동안 티를 잘 안 냅니다.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변하기 전까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서야 나 좀 힘들어 라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콩팥의 변화는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검진에서 정상이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은 무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런 느낌이 모두 콩팥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몸이 뭔가 달라졌어 라고 말하는 걸 한 번쯤 귀 기울여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포인트는 검진 수치와 몸의 느낌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콩팥이 왜 조용히 지쳐가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콩팥 기능도 조금씩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노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습관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물 많이 마시라는 거 누가 모르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60대 이상 분들 중에 하루에 충분한 물을 드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예전보다 둔해집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야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면 실제로는 이미 몸이 수분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어요. 거기다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다 보니 물을 일부러 적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커피나 녹차를 물 대신 자주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음료들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빼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수분이 부족하면 콩팥은 더 진한 소변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지만 몇 년씩 쌓이면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작은 습관 하나로 콩팥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마다 필요한 수분량은 다릅니다. 하지만 목마르기 전에 조금씩 마신다는 원칙은 대부분의 분들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포인트는 갈증이 없어도 수분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습관 음식이 왜 언급되는가? 자,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인 꿀 이야기를 해볼게요. 꿀이 콩팥에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꿀은 약이 아니에요. 다만 꿀 습관의 도구로 활용하면 일상에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꿀일까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수분 섭취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한데
막상 맹물을 마시려면 입이 잘 안 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는 게 좋다는 건 다들 아시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이때 물에 꿀을 아주 소량 타서 드시면 살짝 단맛이 나서 물 마시는 게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꿀 자체가 아니라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꿀은 그 습관을 시작하게 도와주는 작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꿀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산화라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죠? 그게 산화예요. 우리 몸속 세포도 비슷하게 시간이 지나면 산화로 인해 조금씩 낡아갑니다. 항산화 성분은 이 낡아가는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꿀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꿀 하나로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가공된 설탕 대신 꿀을 조금 활용하면 단맛도 즐기면서 이런 성분도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꿀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편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심해서 말씀드려야 해요. 꿀도 당분입니다. 많이 드시면 당연히 혈당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같은 양의 설탕과 비교했을 때 꿀이 혈당을 조금 더 천천히 올린 영향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꿀에 들어있는 과당과 포도당의 비율, 그리고 다른 미량 성분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꿀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소량을.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꿀을 마음껏 드셔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혈당 반응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제가 전해 들었던 한 60대 남성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이라기보다 일상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변화의 한 예입니다. 이분을 A씨라고 부르겠습니다. A씨는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늘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몸이 무거운 느낌에 시달렸다고 해요. 물을 잘 안 드시는 편이었고 대신 하루에 커피를 서너 잔씩 드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꿀을 조금 타서 마시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는데 23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얼굴 붓는 느낌이 예전보다 덜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커피 양도 조금 줄이게 됐고요. 물론 이분의 변화가 꿀 때문인지 수분 섭취가 늘어서인지 아니면 커피를 줄여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했을 거예요.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같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속도와 느낌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일상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도 일상에서 천천히 느껴볼 수 있는 변화의 한 예입니다. 오늘 포인트는 꿀은 약이 아니라 습관의 작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자, 그런데 꿀을 활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좋다고 하면 많이 드시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흔히 하시는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 꿀을 너무 많이 넣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니까 듬뿍 넣어야지 하시면 안 돼요. 꿀도 당분입니다. 물 한 잔에 꿀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 스푼이라는 건 팥숟가락 기준이에요. 밥숟가락이 아닙니다. 더 넣으면 더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당분 섭취가 늘어나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소량을 희석해서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실수, 뜨거운 물에 꿀을 타는 것입니다. 꿀은 열에 약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넣으면 꿀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손상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 대략 4050도 정도의 물에 타시는 게 좋습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뜨겁지 않은 정도요. 끓는 물에 바로 넣지 마시고 물을 조금 식힌 다음에 꿀을 넣으세요. 세 번째 실수, 꿀을 다른 음식과 함께 과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꿀을 넣은 물을 마시면서 동시에 단 과일을 많이 드시거나 빵이나 떡 같은 탄수화물을 함께 드시면 전체적으로 당분 섭취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꿀물을 드실 때는 가능하면 다른 단 음식은 잠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아침 공복에 꿀물 한 잔 드시고 30분 정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 방식이 부담이 덜 될 수 있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꿀을 넣은 물 대신 그냥 미지근한 물만 드셔도 됩니다. 꿀이 부담스러우시거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맹물로 시작하셔도 충분해요. 꿀은 선택사항이지 필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침에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니까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소량을 미지근하게 단독으로 드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너무 복잡하면 오래 못합니다. 아주 간단한 3단계 루틴을 제안드릴게요. 수치 목표가 아니라 느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아침 기상 후 미지근 꿀물 한 잔 아침에 눈 뜨시면 바로 뭔가 드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거기에 차 숟가락 꿀을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잘 저어서 천천히 드세요.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천천히요. 이렇게 하시면 밤새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하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수치가 아니라 아침에 몸이 덜 무거운 느낌입니다. 처음 며칠은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23주 정도 꾸준히 해보시고 느낌을 살펴보세요. 2단계 오후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 점심 드시고 나면 습관적으로 커피를 찾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물론 커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에 여러 잔 드시면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커피 대신 따뜻한 물에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는 건 어떨까요? 카페인도 줄이고 수분도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목표는 오후에 덜 피곤한 느낌이에요. 무조건 커피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두세 잔 드시던 걸 한 잔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꿀차나 미지근한 물로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3단계 저녁 잠들기 전 아주 소량의 꿀물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에 물 반 컵 정도에 꿀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드세요. 여기서 아주 조금은 정말 찻숟가락 반 스푼 이하입니다. 왜 저녁에 드시냐면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콩팥이 이를 덩하게 되거든요. 잠들기 전에 소량의 수분을 보충해주면 이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깨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 컵 정도 적당히 드시는 겁니다. 목표는 밤에 덜 깨는 느낌, 아침에 덜 붓는 느낌이에요. 이 세 가지 루틴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침 꿀물 한 잔부터 시작해보시고 괜찮으시면 오후 꿀차를 추가하시고 그것도 익숙해지시면 저녁 소량 꿀물을 시도해보세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양을 줄이시거나 맹물로 바꾸셔도 됩니다. 사람마다 맞는 방식이 다르니까 자신의 몸에 맞게 조절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포인트는 아침, 오후, 저녁 작은 습관 3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꿀이 모든 분들께 맞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3가지입니다. 첫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꿀도 당분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량이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둘째, 이미 콩팥 관련 진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계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양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실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드물지만 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 드실 때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에 이상한 반응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가 있으시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변색이 지속적으로 진하거나 거품이 많이 나는 경우입니다. 둘째, 얼굴이나 발목 부기가 아침뿐 아니라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횟수가 급격히 변한 경우입니다. 넷째, 허리 옆쪽 옆구리 부근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별다른 이유 없이 피로감이 심해지거나 입맛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한두 번 있다가 사라지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며칠 이상 지속되거나 여러 가지가 함께 나타나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지속되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포인트는 신호가 지속되면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조용히 변합니다. 특히 콩팥 같은 기관, 문제가 생겨 한동안 티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검진 수치만 믿기보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붓는 느낌, 피로가 잘 안 풀리는 느낌, 소변이 예전 같지 않은 느낌, 이런 것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 돌아봐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꿀 습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꿀을 조금 넣어서 마시는 것, 그게 전부예요. 꿀이 무슨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다만 물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커피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수분 섭취를 늘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한 가지만 골라서 무리 없이 시작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면 미지근한 물 한 잔, 거기에 꿀을 조금 넣어 드셔도 좋고 그냥 맹물이어도 좋습니다.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는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해 왔습니다.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손주들 돌보고, 정작 내 몸은 뒷전이었던 분들 많으세요? 이제는 내 몸의 신호에도 조금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가족들도 안심하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아침 물 한 잔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짐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좋은 자극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을 챙기는 게 가장 좋은 효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몸에 불편한 느낌이 지속되거나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내일 아침 물 한 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